안녕하세요. 2학년 경제 25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경제의 구성과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3단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단원부터는 이전에 1, 2단원이 미시 경제학이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은 어떤 기업가, 가게 이런 어떤 경제 주체 단위의 그런 경제 활동을 파악했다면은, 이제부터는 국민 경제 단위의 그런 거시 경제학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국민 경제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그 중에서도 GDP, GNP, GNI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GDP의 의미와 계산 방법, 그리고 GDP가 갖는 한계에 대해서 공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 경제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경제를 국가 단위로 본 거고, 민간 부분과 그 다음에 정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민간 부분과 여기에는 정부가 들어가겠네요. 정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가계, 기업, 정부, 경제의 3주체라고 하죠. 이 가계, 기업, 정부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경제 활동이 순환하게 되는지, 그거를 나타낸 게 바로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그 다음에 외국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실물과 화폐의 흐름이 순환하는 것인데, 여기서 실물에는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생산 요소가 들어가겠죠. 이게 생산 요소가 들어갑니다. 생산 요소. 그래서 화폐는 수입, 지출, 소득의 흐름. 여기서 보면은 이 실물은 실물은 이렇게 실선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화폐는 점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국민경제의 순환도, 여기를 잘 봐두고, 여기 생산물 시장이나 생산요소 시장이나 가계, 기업 이런 내용들이 여기가 빠지더라도 이런 흐름을 통해서 생산물 시장, 생산요소 시장, 기업, 가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내용이 좀 바뀌게 되면은 요쪽에 가게가 올 수도 있고 이쪽에 기업이 올 수도 있죠. 요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가 생산물 시장이 올 수도 있고 여기가 생산 요소 시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생산물 시장, 기업이 생산물 시장에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쪽 내용이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게가 이러한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소비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 토지, 자본을 구입해서 그걸로 물건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바로 분배 측면이 되겠습니다. 요 국민경제 순환도 요거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모습이죠. 교과서에 나온 모습으로 가계, 기업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정부가 있네요. 그래서 가계가 생산 요소 시장에 생산 요소, 다시 말하면은 노동, 토지, 자본을 공급하고, 그다음 기업은 그거를 구입해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측면이 여기가 분배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기업은 생산물을 공급하죠. 이 측면이 생산이 되고, 여기 가게가 생산물을 구입하는 이 측면이 여기가 소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정부는 공공재와 사회 간접 자본을 가게와 기업에 제공하고, 그 재원으로서 가게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가게나 기업으로부터 생산물과 생산 요소를 얻고 그에 대한 대가를 또 지불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렇게 있는데, 자, 미시경제라는 것은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보듯이 개별 경제 주체나 개별 상품 시장을 살펴보는 것을 미시경제학이라고 하고,
숲을 보는 것과 같이 국가 단위의 경제를 살펴보는 것을 거시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개별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연구하는 분야고, 거시경제학은 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래서 뭐 국민 경제의 총 생산량이나 GNP, GDP 뭐 이런 개념이나 총 고용량, 물가 수준, 실업 이런 것들,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3단원부터는 바로 이 거시경제 측면에 대한 공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윤 뭐 이런 것들은 미시경제학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고용이나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논하면은 이거는 거시경제학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경제 지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할 건데, 경제 지표 중에서 국민 경제의 상태나 성과를 나타내는 수치를 그 국민 경제 지표인데, 여러 가지 국민 경제 지표들, 여기 특히 GDP라든지 GNI라든지 이런 개념들,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공부할 고용률, 실업률, 취업률 이런 개념들 알아둬야 되겠죠. 그다음에 물가지수, 각종 물가지수, 그다음에 GDP 디플레이터는 GDP를 가지고 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실질 GDP와 명목 GDP를 활용해서 이 GDP 디플레이터를 구할 건데, 그런 개념들, 그 다음에 다음 단원에서 공부할 통화량이라든지 이자율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수출 수입액, 국제 거래를 나타낸 지표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또 마지막 단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경제 지표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3단원부터 우리가 공부할 주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 경제 지표, 국민 경제 지표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어떤 국민 경제 지표가 어떤지는 바로 탐구활동 1번, 탐구활동 1번에서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국민 경제 지표들이 있죠. 이 내용들은 탐구활동 1번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제 지표는 크게 실물 경제 지표와 금융 경제 지표를 나눈다는 얘기가 있죠. 실물은 뭐 재화나 서비스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거고, 그다음 금융은 화폐 흐름과 관련 있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금융 경제 지표로는 금리라든지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국민경제 지표가 왜 유용하느냐? 지금 현재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규모라든지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국민경제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민경제 지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국민소득과 총생산.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GDP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은 한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 전체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자, 이러한 국민소득과 관련돼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국내 총생산이 있습니다. 자, 요 D라는 게 더메스틱이라는 의미죠. 더메스틱 하면은 국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GDP는 우리나라라는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아니면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다 이 GDP 개념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개념을 보면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과거에 생산된 재화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더라도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2023년 GDP는 2023년에 생산된 것만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나라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생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은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겠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되지 않겠죠, GDP에.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산됐다라는 것은 자, 2020년에 생산돼서 2023년에 팔린 중고품은 2023년 GDP에 포함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 새롭게 생산된 것만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최종 생산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중간 생산물의 가치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에 포함되므로 계산해서 제외된다는 거. 중간 생산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시장 가치 합만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요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탐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걸쳐 생산된 것만 합친다는 거. 그래서 작년에 생산된 자동차를 올해 중고차로 구입했다면 자동차의 가치는 이미 1년 전 GDP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GDP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워 자동차를 생산했다면 그거는 GDP에 포함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공장을 세워 자동차를 생산했다면 그거는 국내 생산에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간 중간 생산물의 가치는 최종 생산물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생산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GDP가 갖는 유용성은 한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GDP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는 20세기의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다. 그래서 1920년대 말에 대공황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한 나라의 생산 수준이나 경제 규모나 아니면은 경제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바로 이런 GDP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GDP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서 과거보다 경제 환경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GDP를 20세기의 위대한 발명 중 하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나라 전체의 생산 규모와 경제 활동 수준을 파악하는 경제 지표로서 GDP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총 생산물의 시장 가치에서 중간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을 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생산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걸 보면은, 자, 미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죠. 100만 원만큼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합으로 구하면은 여기서 최종 생산물은 빵이죠. 빵이 200만 원이 소비자에게 팔린 거니까 자, 바로 이 최종 생산물의 가치 200만 원. 이게 바로 GDP가 되겠죠. 그다음에 총 생산물의 시장 가치에서 중간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으로 구하는 것은 총 생산물은 모두 200만 원, 그다음에 밀가루가 160만 원, 밀이 100만 원. 이거 다 합치면은 얼마일까요? 460만 원이죠. 거기서 중간 생산물인 밀가루와 밀을 빼면은 역시 GDP는 2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 합으로 구해도 되죠. 밀가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0만 원의 부가가치가 생긴 거죠. 그다음에 밀가루는 여기서 60만 원의 부가가치가 생긴 거죠. 그다음에 빵은 40만 원의 부가가치가 생긴 거죠. 이 부가가치를 다 더해도 역시 200만 원이라는 GDP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